이번 영상은 너무 무서워서 자다가 깰지도 모르니 시청률 주의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홍성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소대장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지금과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소대장님께서는 그 당시 처음 훈련 조교로 발령되어 훈련병들을 교육하셨습니다. 훈련소에는 전염병 감염으로 격리자가 발생하거나 동기 훈련병들과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하루는 소대장님께서 불침범 당번이었는데 귀신을 잘 보기로 유명한 훈련병이 생활관 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그 훈련병이 나와서 말하길, 소대장님, 저 다른 곳에서 잘 수 없습니까? 소대장님께서는 해당 훈련병이 적응을 하지 못하여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곤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훈련병은 벌벌 떨고 울먹거리며 나와서 정말 방을 바꿔주면 안 되냐고 애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총기암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랍니다. 당시 그 생활관의 총기암은 문을 열었을 때 가려지는 곳에 있었고 침상의 가장 끝에서 20cm 거리를 둔 채 놓여 있었다 합니다. 해당 훈련병의 자리는 침상의 제일 끝자리, 총기암 바로 앞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훈련병은 누군가가 철장같이 돼 있는 총기암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 빼내며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대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며 해당 훈련병과 함께 총기암을 보러 갔습니다. 후레쉬 빛을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총기암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대장님께서는 훈련병을 달래며 다시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었다 생각하고 문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소대장님의 곁눈으로 하얀 손가락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훈련병은 다른 방에서 따로 취침하였고 해당 생활관의 총기암은 훈련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벽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생활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사연은 딥사인님의 사연입니다. 시골 민물에서 래프팅을 타고 지나가다 물미역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 전 타임에 먼저 타고 갔던 여학생이 물에 빠져 익사했던 것이더라고요. 민물에 제대로 빠지면 큰 돌 같은 것 때문에 물살이 생겨 빠져나올 수 없고 물속에서 조금씩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조은대유님의 사연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간부님이 해주신 소름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는 GOP라는 전방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현행 작전부대라 모든 인원들이 주말도 없이 북한군을 상대로 맞춰진 감시, 보조 등 근무가 돌아가죠. 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한 개의 중대가 소대로 나누어져 소초로 편성되어 소대별로 생활하기 때문에 익숙함과 개판을 칠 가능성이 있기에 군기와 소초 상태 확인을 위해 야간마다 중대장들이 각 소초별 순찰을 돌게 됩니다. FM은 통신병과 운전병, 중대장 포함 총 3명이 같이 순찰을 다니는 게 맞지만 가끔 직접 운전이 가능한 중대장들은 혼자 야간에 갑자기 소초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날도 중대장은 야간 불시 점검을 위해 중대 소초에서 소대 소초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통신병과 운전병이 너무 깊게 잠들어 요즘 너무 과하게 업무를 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직접 운전도 가능하니 혼자 차를 끌고 대통문을 지나치는데 대통문 왼쪽에 통신병이 통신장치와 개인 화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더랍니다. 분명 자고 있었는데 의아했지만 역시 내 전령 믿을 수 있는 놈이구나 생각하고 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른 소초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통신병이 말도 없고 얼굴도 창백한 게 어디 아파 보여 괜찮은지 물었더니 갑자기 얼굴을 휙 하고 돌려 안 괜찮은 건 너인 것 같은데? 라는 말과 함께 씩 웃더니 소름 돋는 얼굴로 중대장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랍니다. 중대장은 처음에는 이놈이 하극상을 하나 생각했지만 창백하고 너무나도 소름 돋는 얼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몸이 경직되고 말도 안 나와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통신병이 기괴한 목소리로
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중대장은 말이 안 나왔지만 그 순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목의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얼굴을 위아래로 끄덕이며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었고 그 순간 통신병이 웃으면서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 눈을 떠. 라고 소리를 질러 중대장은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뜬 중대장은 자신의 차가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장은 졸음운전을 해서 죽을 뻔했지만 꿈에서 본 통신병이 살려주었던 것이었죠. 다음 사연입니다. 사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자주 오던 여름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에는 실험 쥐들을 가득 키우는 쥐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아리실이 있었어요. 쥐실은 대학교 건물 지하 1층에 있었고 지하 1층엔 학생들이 자주 다니진 않았어요.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지나면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회의실과 쥐실로 들어가는 작은 문 하나가 또 나왔죠. 저희 동아리원들은 아침과 저녁 이렇게 2번 쥐들에게 밥과 물을 주기 위해 당번을 정해서 혼자 혹은 여럿이서 지하에 다녀와야 했어요. 지하가 꿉꿉하기도 하고 어두워서 애들은 혼자 가는 걸 꺼려했고 심지어 선배들 대대로 한 명씩 지하에서 어린아이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내려오면서 절대 혼자 안 가려고 했죠. 어느 날 동아리가 익숙해졌을 즈음 남자 동기 3명과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쥐들을 돌보고 잠시 수다 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쥐실 옆 작은 회의실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저만 쥐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면서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둔 쥐실 쪽을 바라보는데 순간 목이 없는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서 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계속 감았다 떴지만 너무 선명하게 본 걸 애써 부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여자 동기가 아침 당번으로 쥐실에 혼자 갔다가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지나 회의실과 쥐실이 있는 곳 문을 열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선배들의 썰을 듣자면 쥐들의 물통을 복도 끝 세척실에서 세척하고 있을 때 밖에서 웬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고 쥐실에 들어와서 문을 닫자 그 문을 손으로 막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에는 작은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물에 젖은 손으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네요. 2년 뒤 쥐실은 없어졌고 지하는 리모델링하여서 밝은 애견 훈련장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쥐실은 냄새도 고약하고 실험용으로 쥐도 잡아가는 도축장 같은 곳이라 동아리원들에게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은 내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대급 소규모 부대에서 근무했으며 대구에 휴가를 갔다가 복귀했고 때마침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대구 슈퍼 확진자에 의해 대구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은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대구에 사는 후임과 저는 단둘이서 격리생활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둘이서 같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변기의 변기통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병사. 저는 당시 상병을 달기 직전이라 부대 내에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입을 얼마 온 지 안 된 병사가 저희의 밥을 가져다 준 후 화장실이 급해서 온 줄 알고 무시하고 볼일만 봤습니다. 저와 후임은 둘 다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그저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격리가 무사히 끝난 후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중대 선임과 얘기를 하던 중에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귀신 안 나오더냐? 예전에 화장실에서 통신병 자살했다던데.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어떻게 자살했답니까? 총이라도 쐈답니까? 라고 되물으니 문 윗부분에 목매달았었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격리 중 화장실에서 봤던 그 알 수 없는 병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변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 그 사람은 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매달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때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일주일 동안은 혼자 화장실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HYO님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가위에 눌리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선풍기는 집어넣었지만 이불을 덮을 정도는 아니었던 시원한 날씨였죠. 그날은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다 출근에 의한 강제 취침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시원한 바람에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 자던 그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니 조금씩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춥다 생각할 쯤 오른쪽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방에서는 침대에 누워 오른쪽으로 고개를 꺾으면 거실이 보이고 그 너머의 안방까지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실은 달빛에 의해 약간 밝지만 안방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합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다 주무셨기에 아무도 없을 안방이지만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고 기분 탓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 안방을 쳐다보려 했지만 저는 그 시선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죽음이라는 공포, 고개를 돌려 그곳을 쳐다보면 죽는다 라는 굉장히 강한 느낌에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죽이겠다는 살기 어린 시선이 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는 돌리지 못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며 몸을 떨다 약 5분 정도 있으니 천천히 가라앉았고 저는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잠은 다 잤네 하며 너무 무서워 휴대폰을 잠시 하다가 슬슬 졸음이 밀려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느 한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 입구에 있는 큰 정자 안에 서 있었고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풀려난 저는 와, 드디어 끝났다. 살았다. 안도하며 풀려났다는 기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시더니 맨 앞에 계신 분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응? 무슨 소리야? 아직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정자의 천장에서 수많은 손이 나와 얼어붙은 저를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끌려감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처음 몸을 떨었던 것의 2배 이상의 세기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한 떨림이었기에 소리를 질렀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분간 강하게 떨리던 제 몸은 서서히 떨림의 세기가 줄어들며 결국 풀려났고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근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거울을 보고 너 누구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글을 보고 나서 화장실을 가니 갈 때마다 거울이 의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울 가까이에서 멍하게 제 얼굴을 한참 관찰했어요. 좀 지나고 평범하게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문득 한 가지 망상을 하게 됐는데 만약 내가 씻을 때 눈을 감으면 거울 안에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해도 잘 되지 않는 망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공포심 때문인지 그날 샤워할 때 분명 샴푸를 짜다 쓰러졌던 샴푸통이 머리를 감고 눈을 떠보니 세워져 있는 현상도 경험했고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본 경험도 있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ORCA님이 보내주셨어요. 군대에서 야간 훈련하던 중 쉬고 있었는데 동기가 갑자기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방금까지 옆에 후임 어깨에 어깨 동무하고 있었지 않았냐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간지러워서 모자를 고쳐 쓰느라 두 손 다 머리 위에 있었거든요. 다음은 신호철님의 사연입니다. 2019년 한글날 강원도 구비진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주의를 요하는 도로였죠. 하지만 커브길에서 심하게 반파된 차량을 발견했고 지나가려 했으나 도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차를 가로막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제발 사람이 무사한지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제가 최초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머리가 없었고 머리 파편이 자동차 내부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일주일 동안 식사 및 수면을 취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다비 뾰뾰뾰님이 보내주신 괴담입니다. 옛날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기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5개인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래요. 원래 손가락은 6개 아닌가 싶어서 그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잃어버린 자기 손가락을 찾으려고 불안해했다는데 생각해보니 손가락은 원래 5개지? 해서 내가 왜 이런 멍청한 고민을 한 거지? 라며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댓글이 너 그거 조현병 증상이야. 생각해봐. 손가락이 4개인 줄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